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찾아서를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한 황성주입니다. 저는 처음에 프로젝트 주제를 환경과 인류의 미래로 정한 뒤 환경 파괴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열리는 기후토크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강연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물들도 환경 파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기로 동물들이 왜 사라져가며 어떤 동물들이 사라져가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정했을 때 주변 분들께서 그냥 기하학으로 하지 그러냐, 미술 쪽으로 하지 그러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걸 그냥 무시하고도 저는 새로운 주제를 찾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동물들이 사라져가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지나친 벌목과 밀렵, 포획, 그리고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달가슴과 여우, 붉은 여우 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와 표범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때 번번이 일어났던 포획과 밀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플라스틱 배출입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우리가 흔히 쓰는 물건 중에 많습니다. 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우리가 쓰고 나서 바다나 땅으로 흘러가서 잘 썩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다로 흘러간 쓰레기들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곳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여러분들은 코에 빨대에 꽂혀서 죽고 있는 거북이와 위장에 쓰레기가 가득 차 죽어가는 고래를 잡지와 책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곰과 피카츄의 모델인 우는 토끼 그리고 사냥 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동물들을 조사하기 전에는 동물들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대부분 다 기후위기일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막상 조사를 해보니 기후위기보다 인간의 욕심으로 더 많은 동물들이 사라져가서 새삼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물들을 그림 그리고 조사하면서 세계에 있는 포유류 중에 무려 5,490종에 달하는 많은 종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물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동물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사는지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멸종위기 1급에 속하는 반달가슴곰과 사냥, 여우, 붉은 여우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들은 각각 인제, 구례, 영주에 위치한 보존센터에서 지금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존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제에 있는 사냥 보존센터에 갔습니다. 사냥은 몇백만 년 전부터 유전자가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후위기와 서식지 파괴, 밀렵 등으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종입니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 때문에 이들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지금은 설악산에서 70여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동물을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신청했는데요. 봉사활동으로 먹이 주기, 청소하기 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3시간 동안 하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일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일들을 맨날 한다 생각하니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구례에 있는 반달가슴곰 보존원에 갔습니다. 반달가슴곰은 1960년에 사라진 줄 알았으나 40년 만에 카메라에 포착되어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반달가 성곰이 막 레슬링하고 싸우는 걸 보면서 엄청 과격해 보였는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과격한 동물을 치료하고 연구하고 보호한다고 생각하니 엄청 대단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붉은 여우 보존원에 갔습니다. 붉은 여우를 보고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엄청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동물원에서 봤던 붉은 여우보다 훨씬 더 멋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여우에게 저는 먹이로 생닭을 주었는데요. 생닭을 가지고 가자마자 우다다 뛰어다녀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 꼬리하고 몸하고 몸통하고 길이가 비슷하고 꼬리도 엄청 풍성했는데 꼬리하고 몸하고 뭔가 비율이 안 맞아 보여서 좀 가냘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연구실도 보여주시고 치료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 울타리안도 보여주셔서 엄청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물의 멸종이 왜 문제이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 그런 질문을 수없이 가졌는데요. 이런 질문의 답을 1800년대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늑대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에 피해도 입히고 가축들까지 잡아먹어서 사람들은 엄청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늑대를 모조리 죽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늑대가 텍사스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천적이 사라진 사슴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사슴들은 하천 정화 역할을 하던 어린 나무들을 모조리 먹어치워 생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서둘러 늑대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생태가 되살아났습니다. 이렇듯 생태계는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우리가 주로 즐겨하는 나무 조각을 쌓아놓고 빼는 젠가라는 노래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이런 동물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언젠가 다 멸종하면 인간의 차례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보았으나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결과 저는 한 달 동안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쓰지 않기 그리고 동네 쓰레기 줍기 등의 작은 활동이라도 실천을 해보았는데요. 그 활동을 하면서 너무 많은 쓰레기 양에 놀라기도 하고 사람들의 무책임한 모습에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들을 모조리 끝내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물과 인간은 공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지구에서 공존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활동이라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